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앤서니 랜돈과 에인절스의 동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양측은 마지막 연봉 3,800만 달러의 지급을 뒤로 미루는 계약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랜돈은 3,800만 달러를 나중에 받는 대신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종료 시까지 방출되지 않게 되고 7년 계약을 완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랜돈은 스프링 캠프를 포함해 팀에 합류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랜돈은 집에서 재활할 거라고 하지만 지난해 2월에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2년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돈이 에인절스에서만 뛰기 싫었을 뿐이고 내년에 다른 팀과 계약한 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건 공상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랜돈은 장기 계약 최악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고 돈값을 못하는 선수는 셀 수도 없지만 랜돈처럼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선수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돈은 7년 동안 팀 경기의 25%인 257경기 출전에 그쳤고 승리 기여도 3.5를 기록함으로써 승리 기여도 1.0당 6,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시 해밀턴은 30%의 경기에 출전했고 승리 기여도 1.0당 4,600만 달러, 저스틴 업튼은 52%의 경기에 출전해 승리 기여도 1.0당 7천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팀 경기의 78%를 출전하고 승리 기여도 1.0당 1,900만 달러를 기록한 푸울스는 선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돈이 3,800만 달러를 어떻게 받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2년 후인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267만 달러씩 분할 지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인절스는 당장 3,800만 달러의 여유가 생겨 이 돈을 FA 시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마침 시장에는 에인절스와 핏이 맞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디 벨린저입니다. 다저스 출신인 벨린저는 여전히 LA 지역에서 인기가 많고 중견수 수비가 가능합니다. 에인절스는 야수 13명 명단에 좌타자가 놀란 샤누엘 1명이기 때문에 좌타자가 필요합니다. 조 아델의 중견수 전환이 실패로 끝나면서 새로운 중견수를 찾아야 하는 반면 무릎 상태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트라웃의 중견수 복귀는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견수의 이름이 올라간 브라이스 티오도시오는 지난해 중견수로 50경기에 나서 엄청난 수비를 선보였지만 공격에서 역할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클램슨 대학 출신이지만 드래프트 지명을 받지 못한 그는 1999년생으로 나이가 많고 팝 랭킹이 꼴찌인 에인절스에서도 유망주 30위 내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벨린저의 에이전트인 보라스가 7년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스 특유의 한 놈만 걸려라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에인절스가 양키스와 매치를 따돌리고 벨린저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기시감이 드는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벨린저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은 일본 선수들인 이마이 타치야와 오카모토 카즈마입니다. 에인절스는 26팀이 경쟁한 오타니 쟁탈전에서 승리한 것이 역대급 영입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에인절스에서 뛴 6년 동안 계약금 포함 4,270만 달러를 받았고 승리기여도 34.6을 기록했기 때문에 승리기여도 1.0당 12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그중 1,700만 달러를 미즈하라가 훔쳐갔습니다. 3년 6,3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오타니의 고등학교 선배는 지난해 7승 11패 3.99에 그쳤지만 33경기에 나서 178이닝을 소화함으로써 선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데키는 양키스를 나와 에인절스에서 1년 동안 21홈런 84타점을 기록한 적이 있고 하세가와 시게토시는 1997년에 입단해 5시즌을 불펜에서 뛰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본국과 가깝고 기후가 좋은 서부 해안 팀들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에인절스 입장에서 도전해 볼만한 건 이마이의 가격이 처음 예상됐던 1억 5천만 달러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금액이 예상됐던 무라카미도 시카고 화이삭스와 2년 3,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삭스가 이마이 영입 전에 참가했다는 소식은 이마이의 가격 또한 많이 높지
높지 않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에 굴곡이 많은 포머란츠, 예이츠, 로마노, 베테랑 불펜 3명에게 1년 계약을 준 것이 전부인 에인절스는 이대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면 기쿠치와 호세 소리아노를 제외하면 3선발 덴머스, 4선발 지로드, 5선발 마노아 모두 지난해 선발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마노아는 2024년 5경기, 지로드는 2024년 20경기, 불펜으로 갔다가 선발로 돌아오는 덴머스는 2024년 17경기가 마지막 선발 기록입니다. 에인절스는 선발 영입이 절실하고 이마이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오카모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인절스는 잭 네토가 트라웃의 뒤를 잇는 팀의 새로운 간판이 되고 있지만 이루는 크리스 세일 트레이드로 건너갔다가 보스턴에서 대실패를 한 봉그리솜. 3루는 2024년 1라운더이지만 역시 너무 급하게 올려 지난해 53경기 1할 9푼 8리에 그쳤던 크리스찬 모어가 맞습니다. 애틀란타에서의 첫 시즌 이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리솜이기 때문에 모어를 2루로 보내고 3루수를 영입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에인절스는 타선의 좌우 균형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마지막 3년의 공격이 178, 160, 214인 오카모토는 매력적인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인절스는 랜돈 강정기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상징적인 영입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역시 모레노입니다. NYMC는 경기장과 주변 부지를 모레노에게 3억 2,500만 달러에 팔기로 했다가 시장이 부패 의혹으로 사임하고 시의회가 합의를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 구장을 포함해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모레노는 2022년 8월에 매각을 선언했고 목표가였던 25억 달러가 넘는 제안을 여러 개 받았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매각을 취소했습니다. 에인절스는 얼마 전 합의를 통해 6년이 걸린 스캑스 소송을 마무리했는데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노가 이 5천만 달러를 페이롤에 포함시키기로 한다면 특별한 지출은 없을 것이고 별개로 생각한다면 랜돈을 통해 아낀 3,800만 달러로 괜찮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레노에게 달려있는 셈입니다. 현지에서는 에인절스가 2년 3,700만 달러가 남은 아레나도를 연봉 보조와 함께 데려올 가능성이 모레노의 행보에 더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이에게 관심이 있는 자이언츠는 타일러 말리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에드리안 하우저와 맺은 2년 2,200만 달러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선발 투수 영입으로 자이언츠가 저렴한 선발을 찾는다는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180이닝 13승 6패 3.75를 기록하고 수준급 선발이 된 말리는 이듬해 마감 시한 때 미네소타가 데려갑니다. 미네소타는 스펜서 스티어와 크리스티안 엔카나시온 스트랜드를 주는 상당한 지출을 합니다. 하지만 말리는 2023년 5경기 만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이탈합니다. 텍사스는 2025년을 기대하고 말리에게 2년 계약을 줍니다. 첫 14경기에서 6승 3패 2.34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선택은 적중하는 듯 했지만 6월 초에 어깨 부상을 입었고 석 달 만에 돌아왔을 때는 텍사스의 시즌이 끝나 있었습니다. 16경기에서 ERA 2.18을 기록했기 때문에 건강하면 믿을 만한 투수지만 2022년 이후로 건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로써 업데이트된 자이언츠 선발진은 1선발 로거넷, 2선발 로비레이, 3선발 말리, 4선발 하우저, 5선발 랜던 루비입니다. 마무리는 라이언 워커입니다. 아리아라는 4년 24억엔 계약을 맺고 니포넴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타니의 니포넴 선배이자 가장 친한 선수 중 한 명인 아리아라는 2021년 포스팅을 통해 2년 62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텍사스에 입단합니다. 아리아라는 양현종을 상대한 첫 타석에서 기스번트를 댄 오타니에게 예의가 아니라며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첫 4경기에서 2승 1패 2.21을 기록해 잠시 느린 공의 다르비슈로 불렸지만 이후 6경기에서 3패 11.07에 그치고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이듬해도 마이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8월에 올라와 5경기에 나서지만 1승 3패 9.45에 그침으로써 통산 15경기 3승 7패 7.57을 기록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소프트뱅크에 입단한 아리아라는 새 시즌 동안 뛰어난 활약을 했고 6년 만에
니포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올해 NPB 일본 선수의 연봉 순위는 1위가 6억 엔인 아리아라, 2위가 5억 5천만 엔인 곤도이고 야나기타는 3억 7천만 엔으로 9위, 사하무라상 수상자 이토 히로미는 3억 4천만 엔으로 10위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516만 달러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